이 물건 낙찰 받은 금액이 1억 원이거든요. 전세는 1억 3천만 원에 놓았습니다. 풀피를 한 3천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배도 해드리고 에어컨도 놔드리고 또 취득세도 납부하고 중개비도 나겠죠. 그 이것저것 다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갔고요. 풀피가 2,700만 원 정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3개의 물건을 제가 올해 2월 말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11월인데 8개월 동안에 풀피가 지금 한 4천만 원 가까이 만들어져서 최초의 3억 프로젝트 시작할 때 3천만 원의 투자금이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로 투자금 자체만 불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억 프로젝트 세 번째 물건은 낙찰받은 물건지 현장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와가지고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게 전 소유자분께서 전기요금을 많이 안 내셔가지고 이 계량기가 철거를 당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를 놓으려면은 물건 내부도 봐야 되고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전기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계량기를 다시 좀 달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달아 있는 거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관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분이 오시기 전에 관리비 납부 같은 것들이 다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조사 같은 거 할 때도 관리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알아냈고 또 정상 같은 작업도 하니까요. 만약에 빌라로 오신다고 하면은 혹시나 관리 업체가 있는 그런 빌라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임차인분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부분적으로만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인테리어를 전체 할지 아니면 부분을 할지 살짝 갈등이 있긴 했었는데 인테리어 공사 일부만 하고 에어컨 설치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들어와서 보시면 전기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력공사에다가 계량기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청드리면서 이제 전기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등을 전체로 다 끌 수 있게 이렇게 편리하게 일괄 소등 버튼이 있고요. 이거를 딱 켜면은 이제 내부의 모든 스위치들이 작동을 합니다. 제가 부분적으로만 이 물건의 인테리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그냥 전체 다 인테리어 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되게 깔끔하죠. 주방도 그렇고. 이렇게 이 물건은 입찰하기 전부터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된 빌라였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많이 안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여기 점유하고 계시던 임차인분께서 깨끗하게 써주셔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은 크게 들지 않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인테리어를 한 거는 거실의 벽 부분에 벽재가 일부 좀 뜯어진 게 있어가지고 우리 임차인분께서 보시기에도 좀 안 좋고 새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벽지를 처음에는 이 방 전체를 다 하는 걸로 협상이 좀 진행되다가 저희도 비용도 좀 부담되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차라리 또 실용적으로 에어컨을 하나 달아드리면서 벽지를 해드리기로 그렇게 협상을 했었습니다. 에어컨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에어컨은 중고 에어컨입니다. 중고 에어컨이고 삼성인데 5년 정도 된 에어컨입니다. 청정 운전합니다. 바이러스 닥터가 작동됩니다. 이게 에어컨이 좀 상당히 오래되었다 보니까 에어컨 좀 청소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작동은 뭐 깨끗하게 잘 하고 있네요. 네, 등도 이렇게 LED 등으로 잘 되어 있고요. 벽지는 이 합지로 했고 그다음 폭은 좀 넓은 폭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 방은 특별히 도배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샤시도 저희가 새롭게 한 건 아닙니다. 청소만 한번 해주면 되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보일러가 만약에 뭐 제대로 작동 안 되고 하면 이 보일러 교체하는 데만 한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기에도 딱 깔끔하고 보일러가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잘 작동이 될 것 같고요. AS 기간은 지났겠지만 수리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뚜라미니까 기뚜라미 보일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실내 25도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보니까 보일러가 바로 이렇게 좀 우렁차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라 보시면 특징이
각 방에 다 발코니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있는 게 다행이거든요. 또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발코니를 무단 증축을 해가지고 방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또 있습니다. 신고가 돼버리면은 이 건물이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증축이 안 된 상태로 나와 있는 게 저희가 나중에 또 매도를 해야 되니까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긴 편합니다. 아무래도 증축이 되면은 또 전세 수요자분께서는 넓으니까 더 좋아하시겠죠. 보증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위반 건축물로 지적을 당하면 시정명령을 받으면은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깔끔한 편이니까 청소만 깨끗하게 한 번 더 하시면은 이용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 이거는 스크래치는 아니고 뭐가 묻은 것 같네요. 이거는 청소하면 다 잘 닦일 거예요. 청소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청소를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좀 전세가 잘 안 나갈 것 같고 임차인분을 좀 빨리 드리고 싶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첫인상이 좋으면은 임차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능성도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청소를 해두시면은 임차인분들께서도 더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임대인분들께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부가 좀 깔끔한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워낙 전세 수요가 또 없다 보니까 굳이 청소까지 해드리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임차인분께서 다행히 청소는 직접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고요.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빌라답게 되게 깔끔하고 좀 세련된 느낌까지도 듭니다. 네, 여기가 지금 안방인데 이 안방에 좀 오랫동안 공시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부에 좀 안 좋은 냄새가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분께서 가능하면은 좀 입주하기 전에 한 2주 전 정도까지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달라고 했고 다행히 공사는 예정대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좀 냄새는 많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바로 옆에 또 빌라가 바로 옆에 또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실 때 좀 답답한 느낌은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블라인드는 필수적이겠습니다. 이 개인 사생활이 좀 침해당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블라인드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되겠고요. 뭐 가끔 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창밖에 한번 보고 싶을 때 얼굴을 내밀었는데 옆집 이웃분을 또 만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주 뵙고 친했으면 인사도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위층에 보시면 저기 햇빛이 지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가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햇빛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남쪽인 대신에 막혀 있지만 또 다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동쪽이지만 트여 있는 뷰의 물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도 옆에가 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트인 뷰인지 막혀 있는 뷰인지 그런 것까지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입찰을 결정하셔야 될 거고요. 저는 이 물건 입찰할 때 이 옆에가 이렇게 막혀 있지만 막혀 있음에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전용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되는 빌라인데요. 이 빌라의 방이 3개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2개고 공간이 되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의 선호도도 꽤 높았고요. 이렇게 상호 프로젝트 3번째 물건이 인테리어까지 완료된 것을 확인을 하셨고요. 현재 전세 계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이 얼마에 됐냐면은 이 물건 낙찰 받은 금액이 1억 원이거든요. 전세는 1억 3천만 원에 놓았습니다. 풀피를 한 3천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배도 해드리고 에어컨도 놔드리고 또 취득세도 납부하고 중개비도 나겠죠. 그 이것저것 다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갔고요. 풀피가 2,700만 원 정도 풀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3개의 물건을 제가 올해 2월 말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11월인데 8개월 동안에 풀피가 지금 한 4천만 원 가까이 만들어져서 최초의 3억 프로젝트 시작할 때 3천만 원의 투자금이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로 투자금 자체만 불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건만 잘만 낙찰을 받으시면 투자금을 불려나가시는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익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빌라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거래되는 빌라들, 그 다음에 이 물건 자체가 거래되는 금액이 한 1억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다 보니까 매매가 아파트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하겠지만 물건 가치가 워낙 높은 거를 저희가 틈새로 물건을 찾아가지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여유 있게 매도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 상승장이 좀 계속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만 있으시면은 그 상승장 내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빌라도 그 가치만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투자를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서 첫 번째로 혜택으로 받던 거는 사실 공시 가격이 1억이 넘는 빌라거든요. 공시 가격이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 빌라인데, 그러면은 1억 300만 원이니까 취득세를 중과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업 프로젝트 하면서 다주택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하니까 3주택 이상이니까 12%의 취득세를 부과를 원래 하는 게 맞습니다. 딱 1억 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1억 원이니까 12% 하면 1,200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취득세를 110만 원 정도만 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이 취득세 중과에 대한 조건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바로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이전에 낙찰 받았던 물건들이 모두 공시가격의 1억 미만인 그런 주택입니다. 그러면은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새롭게 취득할 때 그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물건을 취득할 때 앞전에 받았던 두 개의 물건은 없는 거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1억이 넘지만 세 번째 물건을 1.1%의 세금을 내고 취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3억 프로젝트로 처음에는 공시 가격이 1억 미만인 물건들로 낙찰을 받으시다가 투자금이 좀 불어난 상태에서 높은 금액의 물건을 낙찰 받으실 때는 공시 가격이 1억 넘지만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적게 내고 더 높은 금액의 물건을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중과를 하지 않고 물건을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잘 이용하셔가지고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처음에는 싼 물건을 낙찰 받으셔가지고 투자금을 이렇게 조금씩 불리시다가 어느 정도 한 4채, 5채 해가지고 투자금으로 한 1억 정도까지 불리셨다고 한다면은 대출을 다르게 추가적으로 이용해서 공시 가격이 1억 넘지만 취득세를 중과받지 않고 그 물건을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팁을 하나 드렸고요. 잘 이용하시면은 취득세 절감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는 완료를 해놨거든요. 네, 도배한 거는 봤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에어컨 아직 안 봤어요. 중고로 해놓긴 해놨는데 청소가 네.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네. 이 청소는 좀 부담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소요? 제가 가서 할게요.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시고요. 네, 저기 전기는 들어온 거 확인 했고요.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청소를 좀 해놓을 거거든요. 하다가 좀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난주에도 갔는데 딱히 불편한 건 없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임차인 분께 요청하신 인테리어랑 그 다음에 필요하신 것들을 다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족을 하시고 특별하게 이의 제기를 해주신 건 없으세요. 이렇게 임대를 놓고 할 때 또 최대한 임차인분께서 필요하신 거는 다 갖춰드리면은 서로 얼굴 붉힐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잘 만족스럽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잔금만 잘 치르면 될 것 같고요. 행꿈사에서 만난 많은 회원님들께서 저한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별로 없는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사목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선택한 전략은 빌리기입니다. 저는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600만 개가 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업 중에서 돈을 안 빌리고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다 돈을 빌립니다. 그 전제는 근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시면 일정 기간 빌리셔서 그 돈을 불려서 드리면은 그 빌려주는 사람도 더 좋아할 겁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으시다면은 돈을 모으시면 되고요. 돈을 모으시는 동시에 공부를 하시면서 확신을 키우시고 확신이 생겼을 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3억 프로젝트 세 번째 물건의 진행 경과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인테리어도 완료가 됐고 좀 있으면 잔금도 받게 됩니다. 곧 이어서 네 번째 물건 낙찰 영상까지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